혹시 잘 먹고 꾸준히 운동하며 평생 들어온 조언을 모두 따르고 있는데도 다리가 더 약해진 것 같아 궁금했던 적이 있나요? 왜 계단은 점점 더 가파르게 느껴지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예전보다 더 힘든 걸까요? 이게 단순히 나이가 드는 것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게 더 어렵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 답은 아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눈에 띄는 걸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아마 모든 권장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을 텐데 오히려 그게 해로울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노년층이 아무 거리낌 없이 매일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분명 올바른 선택이라 믿었으니까요. 왜냐하면 평생 과일은 늘 건강에 좋고 안전하다고 들어왔으니까요. 대부분의 과일은 맞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익숙한 조언 뒤에는 냉정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이 노년에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주 먹는 어떤 과일들은 사실 모르게 체력을 조금씩 빼앗고 무릎을 쓰시게 하고 관절을 타들어가게 만들며 걷기조차 불안정하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믿고 먹던 건강식 과일들 중 일부가 우리가 선의로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이동성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면서 변하죠.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신진대사가 바뀌며 한때 유익하던 음식이 어느새 아무 예고 없이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쁘고 달콤한 어떤 과일들은 산, 당분, 여러 화합물을 담고 있는데 이게 혈당을 교란하고 염증을 일으키고 다리 힘을 빼앗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배신이죠. 열심히 잘 해보려 애써도 마치 세상이 등을 돌린 것 같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파괴가 어떻게 천천히 스며드는가 하는 점입니다. 느리고 조용하며 완전히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종아리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고 허벅지는 끊임없는 통증에 시달리거나 단순한 산책 후 무릎이 이상한 경직으로 뻣뻣해지는 순간까지 말이죠. 오늘은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멀리해야 할 눈에 띄는 곳에 숨어있는 가장 교활한 7가지 과일의 손례를 밝히려 합니다. 특히 다리를 고통, 퇴행, 점점 약해지는 상태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해야 할 과일들입니다. 처음 보기에는 순진해 보이는 이 과일들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과일 바구니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눈을 돌리지 마세요. 다리가 감하고 견고하며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길 원한다면 이 모든 세부 사항을 꼭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다음 선택이 가남과 고통의 차이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강이 소중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는 비밀을 폭로할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따라오고 있나요? 이 경고가 마음에 와닿는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아직도 의심이 든다면 0이라고 적어주세요. 염증 완화에 좋다는 명성이 자자하지만 노인들에게는 조용히 해가 될 수 있는 과일, 바로 파인애플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파인애플, 달콤하고 열대적인 맛, 브로멜라인과 치유 효과로 유명하죠. 그러나 그 육즙 가득한 속 안에는 날카로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파인애플의 산과 당분은 오히려 완화시킨다고 믿어지는 손상을 조용히 가중시킬 수 있다는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 설탕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신이 60대에 접어들면 더욱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혈관은 갈라지기 쉬운 유리처럼 연약해지고 설탕에 대한 반응은 뒤틀리고 예측할 수 없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파인애플조차도 강력한 자연당의 급격한 급증이라는 사악한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급증은 단순히 무해하게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리, 발, 근육의 혈액을 공급하는 섬세한 혈관을 찢어놓습니다. 서서히 한때 사지를 영양분으로 채우던 생명의 피가 사라져 그림자 속에 그들을 질식시킵니다. 그 뒤에 기어들어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서히 퍼지는 통증, 끊임없는 피로, 몸의 형태를 왜곡시키는 부종입니다. 잠깐의 산책도 고통스러운 시련으로 변하고 다리는 둔한 통증에 끌려다니며 무릎은 녹슨 경첩처럼 뻣뻣해지고 심지어 가만히 있어도 발목이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파인애플의 산성은 단지 톡 쏘는 단맛이 아닙니다. 염증이 생긴 관절에는 부식성 독과 같아서 달궈진 숯 위에 부은 휘발유처럼 엉덩이, 무릎,
발목을 불타는 고통으로 조마합니다. 어떤 이들은 파인애플을 먹고 나면 다리가 무거워지는 것 같다고 말하는데 마치 한때 그들을 지탱했던 힘이 어둠 속으로 삼켜져 사라지는 듯합니다. 이 과일의 매력에 속지 마세요. 그것은 천천히 무자비한 쇠퇴를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 당신의 글을 약간 의역한 한국어 번역입니다. 다른 점도 염두에 두세요. 만약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특히 혈액 희석제라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잘 알려진 효소 브로멜라인이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어 약의 효과가 지나치게 강해지거나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위험은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파인애플은 눈에 띄는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각적인 경고 신호나 날카로운 통증은 없고 대신 서서히 몸에 영향을 주다가 어느 순간 예정 같지 않은 움직임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노년층이 건강을 위해 먹는 과일이 매년 점점 다리 힘이 약해지는데 조용히 한몫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점입니다. 해결책은 뭘까요? 이 파인애플을 완전히 끊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당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속되는 다리 통증이나 원인 없는 부종을 경험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영향은 미묘하지만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파인애플이 한염작용의 이미지와 달리 나이 들수록 다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다음 과일은 어떨까요? 부드럽고 맛있으며 칼륨과 근육 건강을 도와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순진한 과일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로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달콤함과 풍부한 칼륨 함유량으로 칭찬받는데 에너지를 높이고 쥐를 예방하며 근육을 지지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사정이 다릅니다. 바나나는 천연당분과 빠르게 소화되는 탄수화물이 가득해 먹고 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는 혈액순환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키우며 결국 다리의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뻐근하게 아프거나 식후 다리가 무겁거나 종아리가 뻣뻣해지는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바나나는 심장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체액 저류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절의 경직, 부은 발, 발목 주변의 부기 등으로 나타날 수 있죠. 변화는 미묘하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바나나가 근육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어서 더 많이 먹게 될 수 있지만 사실 모르는 새의 에너지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처음에는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움직일 때 더 아프고 관절 통증이 더 자주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겁고 붓거나 아픈 다리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먹는 과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나나가 생전만큼 이롭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더 작은 과일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바나나는 근육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작고 유혹적이며 겉보기엔 해 없어 보이는 또 다른 과일이 당신의 관절을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작고 달콤하며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심장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완벽한 간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를 먹으면서 다리에서 가벼운 통증, 뻣뻣함, 염증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잘 모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죠. 그 이유는 포도에 들어있는 과당 때문입니다. 과당이 많은 양으로 들어오면 간에서 바로 지방과 요산으로 바뀝니다. 만약 간이 이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 문제가 시작되죠. 특히 무릎, 발목, 발가락 부위가 아프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관절에 요산이 쌓이면 가끔씩 타는 듯한 통증, 쓰라림, 부종이 생길 수 있어 가볍게 걷는 것조차 힘들게 만듭니다. 엄지발가락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낀 적 있나요? 요산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간이 제 기능을 못해 모든 것을 분해하지 못할 때 상황은 심상치 않게 변합니다. 특히 관절에서 발가락, 발목, 무릎에서 요산의 그림자가 몰래 스며들어 뼈 주위를 감싸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뜨거운 듯한 감각에서 시작해 이내 쑤시고 아픈 통증과 붓기가 예측할 수 없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큰 고통이 됩니다. 큰 발가락에 찌르는 듯한 통증에 깜짝 놀라 깬 적 있나요? 밤에 종아리가 갑자기 뻣뻣해진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 숨겨진 고통은 단지 한 줌의 포도가 당신의 요산 수치를 높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닙니다. 포도 속의 과당은 느리고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자극해 몸이 무겁고 느리게 느껴지며 관절이 이전보다 더 뻣뻣해지게 만듭니다. 포도는 너무 빨리 삼켜집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요. 당신이 무심코 포도를 한 줌 더 집어들 때마다 그 설탕은 조용히 체내 방어막을 두드리며 한 컵 또 한 컵 결국 피해가 누적됩니다. 안전한 간식과는 거리가 먼 포도는 조용히 당신의 힘을 갉아먹고 유연성을 잠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함을 독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달콤한 외피 아래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붓기와 뻣뻣함이 당신의 걸음걸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포도가 일상적인 습관이라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지만 포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생생하고 수분이 가득한 일부 과일들도 똑같이 위협을 감추고 있습니다. 여름의 상징이자 순수한 청량함으로 보이는 수박을 예로 들 수 있죠. 하지만 그 속에는 맛은 물 같아도 설탕이 흐릅니다. 수박 너무 순하고 가벼워 보이지만 비밀스러운 예리한 혈당 지수가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탕을 먹었을 때처럼 혈당을 빠르게 급상승시킨다는 뜻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설탕 급증은 노인들에게 특히 다리 쪽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염증이 발생하는데 특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부위에서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염증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바로 종아리, 발목, 무릎입니다. 음식을 먹은 후 다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거나 빠르게 걸을 때 은은한 통증이 느껴지거나 발목 주변에 지속적인 구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수박은 가벼운 과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질감에 속지 마세요. 수박은 은밀하게 다리의 힘을 빼앗아갑니다. 사람들이 맛이 상큼해서 한 번에 많이 먹는 경우가 많은데 한 조각이 여러 조각으로 이어지면 그만큼 설탕 섭취도,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염증도 늘어납니다. 물만 섭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설탕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쳐 다리를 더욱 나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수박이 노인들에게 정말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 입 한 입이 편안하게 움직이기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만약 요즘 다리가 이상하게 피곤하게 느껴지고 자주 수박을 드신다면 과일 선택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비타민과 건강으로 유명한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주스, 면역력 강화 음료, 아침 식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러나 노인들에게는 그 산성 때문에 관절의 불편함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렌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는 색감이 화려하고 향기롭고 음료나 보충제, 아침 식사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C 함량 덕분에 건강에 좋다는 평판을 얻었지만 관절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렌지는 그 밝고 명랑한 색깔과 순수한 단맛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60세가 넘은 이들에게는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화사한 표면 아래에는 산성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는 관절에 조용히 적대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침묵의 적입니다. 오렌지는 겉보기에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시트러스 성분이 조용히 뻣뻣한 무릎과 아픈 엉덩이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몸이 경직 또는 관절염 통증과 싸우고 있다면 오렌지 주스 한 잔이 문제를 서서히 키우는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다리가 움직임을 거부하고 엉덩이가 쑤시며 붓기가 불청객처럼 머무르는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일상적인 습관이 속에서 관절을 괴롭히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 속에 숨은 진짜 정체는 바로 시트르산으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혈류에 들어와 관절을 찌르듯 자극하고 불편함을 증폭시킵니다. 여기에 자연적으로 함유된 당분까지 더해지면 혈당이 예측할 수 없이 요동치면서 느리게 타오르는 불처럼 염증을 부추깁니다. 평범한 걸음조차 무겁게 느껴지고 발은 짓눌린 듯하며 통증은 종아리, 발목, 무릎 사이를 비집고 다닙니다. 젊음에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순환이 둔해진 노년의 관절은 이런 서서히 다가오는 손삼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눈치챌 때쯤이면
이미 시간은 흘러 피해가 쌓여 있죠. 한 모금씩 천천히. 가장 불안한 부분은 이 과일들을 먹으면서도 몸에 좋은 일을 한다고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말하게 된다는 점이다. 어쨌든 오렌지는 언제나 건강의 상징 아니었던가. 그러나 이제 그 신뢰가 미끄러지듯 사라지자 남는 것은 혼란과 한 입의 의심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생길까? 새로운 과일이 등장한다. 녹색으로 반짝이며 차고 아삭거리고 설탕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사람들은 이 과일을 안전한 피난처로 본다. 하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숨어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거나 무릎을 조이고 엉덩이까지 스며드는 통증을 일으키는 힘이, 그 범인은 바로 초록 사과다. 이들은 너무도 순수해 보이고 마치 청정 과수원에서 갔다 온 듯하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은 그 시큼한 맛이 골 미덕이며 단맛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신화를 맹신한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다. 진실은 조용히 스며든다. 초록사과는 겉모습보다 훨씬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천천히 은밀하게 에너지를 빼앗고 뻣뻣함을 유발하며 다리에 스미는 통증까지 불러온다. 이 중에 위협이 도사린다. 말산과 감춰진 천연 단분. 그리고 여기서 상황이 바뀐다. 말산은 초록 사과 특유의 강렬하면서 금속성에 가까운 신맛을 만든다. 이 산미는 나이든 몸에 그리 친절하지 않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내층은 더 얇고 연약해진다. 말산은 이 섬세한 조직을 긁고 이내 관절로 파고들어 점점 심해지는 통증을 더한다. 누군가는 엉덩이나 허벅지에 날카로운 찔림을, 또 다른 누군가는 발끝에 따끔거림이나 무릎에 쥘 듯한 감각을 느낀다. 이런 손상은 서서히 남몰래 자라나 누적된 산이 잠 못 이루는 고통의 밤을 일상으로 만든다. 천연 단분은 사과 속살에 숨어 혀는 속일지 몰라도 혈액은 속이지 못한다. 신진대사가 느려진 어르신들은 예상치 못한 단분의 파도에 힘이 오르고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 입의 순진한 아삭거림이 몸에 안정감을 주겠다는 약속 대신 오히려 곤란을 피 속에 슬그머니 떠넘긴다. 종아리가 피로하게 느껴지거나 밤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아침에 뻣뻣함을 느끼거나 계단 오르기가 더 힘들어진 것을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점은 그린 애플은 보통 간식으로 생으로 먹거나 잠자기 전에 먹어서 그 영향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보기엔 건강하고 순수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린 애플이 걷기를 더 어렵게 만들고 관절의 뻣뻣함을 유발하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저녁 시간에 불안감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열대지방에서 온 호화롭고 매우 달콤한 과일을 생각해 봅시다. 평범한 사과도 단점이 있다면 모두가 좋아하는 과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 진정한 설탕 폭탄, 망고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망고는 즙이 많고 부드러우며 디저트처럼 느껴집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특히 더운 계절에 망고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노년층이 약한 관절이나 다리 통증을 겪고 있다면 망고가 가장 나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고요? 망고는 천연 당분이 매우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조금 많은 게 아니라 혈당을 빠르고 강하게 치솟게 할 만큼 충분히 많죠. 젊어서 활동량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혈당 상승을 더 쉽게 처리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 당분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고 이후 빠른 혈당 하락을 불러오는데 이 과정에서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 조직 깊은 곳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발가락에 타는 듯한 통증이 생기거나 지속적인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몸 안에서는 관절 깊숙이, 특히 발목, 엉덩이, 무릎 주변의 연조직에서 염증이 생깁니다. 신경에 문제가 있다면 발가락에 화끈거림, 지속적인 저림, 저녁이면 발 주변이 붓거나 다리에 묵직한 느낌이 기어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망고는 맛이 가볍고 상쾌하며 무거운 식사처럼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기 쉽고 이것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함정입니다. 가벼운 느낌이 몸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죠. 설탕이 몸에 반응을 일으키고 시간이 지나면 이 설탕이 관절 통증, 느려진 보행, 불안정한 다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망고를 자연스러운 간식이라고 생각하고 섭취합니다. 물론 망고는 자연식품이지만 자연스럽다고 해서 순환이 약해지고
관절이 노화된 사람에게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전체 상황을 알게 되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과일들도 60세 이상에게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이와 반대 효과를 보여줍니다. 다리를 튼튼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관절 통증을 줄이며 염증과 싸워줍니다. 이런 치유 대안들과 노년층이 대신 어떤 과일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피해야 할 과일을 알았으니 이제 즐길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올바른 과일을 먹으면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신체 치유를 돕습니다. 첫 번째로 베리류를 생각해 보세요. 블랙베리, 라즈베리, 블루베리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과일들은 강력한 한염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며 당 함량도 낮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특히 다리에 좋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동성 양삼, 경지 완화, 부종 감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체리로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너무 많이는 말고요. 체리는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산 수치를 낮추고 통풍이 다시 생기거나 관절 깊숙한 곳에 욱신거림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무릎이나 발가락에 때때로 몰려드는 타는 듯한 고통을 가라앉혀주는 체리의 힘에서 조금은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보카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과일로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관절에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로 몸속 부기를 잠재우는 부드러운 지방이 가득하고 지친 관절에 점차 사라지는 쿠션을 제공합니다. 아보카도는 에너지의 거친 파도를 부드럽게 다듬어주며 갑작스러운 에너지 저하나 불안한 고점을 막아줍니다. 좀 더 부드러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파파야가 있습니다. 약한 소화를 위한 온화한 열대 진정제이자 몸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파파야의 순한 효소는 몸의 아픈 부분을 편하게 해주고 전혀 무겁게 만들지 않습니다. 배도 한 자리 차지할 자격이 있습니다. 특히 약간의 단백질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는다면 더더욱 말이죠. 배는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 에너지는 조용하고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든든합니다. 이미 무거워진 다리에 더 무게를 실어주지 않으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연료가 되어줍니다. 이 모든 과일들은 습관적으로 고른 것이 아니라 꼼꼼하게 선택된 것들, 몸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쪽으로 천천히 이끌어줍니다. 부기나 고통이 심해지는 일이 없고 단지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걸음들로 조금 더 가벼운 아침, 침대에서 바닥까지 좀 더 안정된 움직임을 만들어줍니다. 어느 순간 그냥 과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부족한 것을 알아주는 과일을 고르는 일이란 걸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더 확신 있게 움직이고 아침마다 뼈에서 덜 거센 항의를 듣게 되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잃어가는 것을 알아차리고 남아있는 것을 지키려는 방법을 찾으려는 마음, 그 마음이 당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가볍게라도 받아들여 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인생을 바꾸기에 늦지 않았어요. 아직도 치유하고 발전할 시간이 남아있고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특별한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기저기 쑤시고 뻣뻣해지고 넘어질까 걱정도 커집니다. 때로는 내 몸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변화 대신 실용적이고 작은 변화를 시도하면서 상황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식사를 한번, 과일을 하나씩 신중히 선택하면서 먹는 것에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과일들은 위험하진 않지만 내 몸에 더 이상 가장 알맞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전혀 문제될 일이 아닙니다. 근데 나이 들면 포기가 아니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과정이니까요. 의도를 갖고 식사하면서 운동 능력, 에너지, 혈액순환을 돕는 음식을 고르면 실제로 변화가 느껴질 거예요. 고통이 줄고 몸이 더 잘 움직이고 아침이 한결 수월해지고 걸음걸이에서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두려움도 규칙도 아닌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변화죠. 이제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답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꼭 제 질문에 대답해 주시고 답변이 끝났으면 마지막에 구독하십시오. 감히 구독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영원히 바꿀 비밀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떠나기 전에 알림을 켜세요.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테니까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아래에 1을 남겨주세요. 아니라면 0을 입력하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예상치 못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다리가 자유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생각해보세요.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과일들이 내면에서 서서히 여러분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이 경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탄산 음료보다 위험한 과일들이 존재합니다. 2023년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무해해 보이고 슈퍼푸드로 자주 선전되는 일부 과일들이 대사증후군 위험을 57% 높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뇌졸중, 당뇨병, 심부전과 같은 치명적인 질환을 몰래 데리고 오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무서운 진실은 이러한 겉보기에는 건강한 과일들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끈질기게 장기를 갉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은 쉬운 표적입니다. 느려진 신진대사, 약해진 세포, 무너지는 담내성, 알테세팍토 마케 떠다마게 파스텔, 대펠, 안다, 이레번심, 베포레요, 에벤 데아리세이트, 랩. 그러나 진짜 두려움은 숨겨진 것입니다. 잊혀진 과일들이 자연의 해독제로 작용하며 정신과 신체의 노화를 되돌리고 심장을 감화하며 시간이 흘러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비밀이 존재합니다. 이번 그림자 속 고발에서는 노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금지된 과일들과 함께 하루에 꼭 섭취해야 할 4가지 비밀 과일을 공개합니다. 지금 제 질문에 답해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경계심이 유일한 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우리의 위험 리스트 맨 위에 있는 가장 위험한 과일이 무엇인지 절대 상상하지 못할 겁니다. 수백만 명이 사랑하는 이 겉보기에 순진한 간식이 조용히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고 모르게 당신의 삶에서 수년을 훔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악명 높은 리스트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댓글로 당신이 어디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감히 긴급하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고 반드시 구독도 하세요. 여기서 공개되는 진실들은 당신을 강하게 깨우기 위해 준비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4번째, 아보카도. 맞아요. 아보카도. 엄밀히 말하면 과일인 이것은 그저 유행에서가 아니라 훨씬 더 불길한 어떤 이유 때문에 주목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지방의 위험에 대해 경고해 왔지만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지방산, 즉 올레산이라는 특이한 지방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몸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신체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 특별한 지방은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확 낮추고 좋은 HDL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축복처럼 들리지만 바로 이 영향 때문에 아보카도는 심혈관 위험의 벼랑 끝에 선 노년층에게 있어 진정한 양날의 검이 됩니다. 의사조차 조용히 속삭이지 않는 사실은 아보카도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칼륨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네랄은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심장의 정상적인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한 조각 더 베어 물기 전에 꼭 기억하세요. 이 부드럽고 초록빛 속살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어두운 힘의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셨나요? 의사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지만 친숙한 아보카도의 초록색 과육 뒤에는 대부분의 노인들이 전혀 의심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각 아보카도에는 무려 1에 가까운 칼륨이 들어있으며 이는 평범한 바나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 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칼륨은 치명적인 고혈압 유행병에 맞서는 조용한 무기입니다. 고혈압은 65세 이상 성인의 거의 3분의 2에게 아무런 경고 없이 몸을 잠식해 나갑니다. 아보카도의 칼륨은 나트륨의 파괴적인 영향을 조용히 무력화시키며 처방약조차 흉내만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그 결과 혈압 수치는 위험구역에 가까워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만이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위협은 아닙니다. 더욱 교묘한적인 노화 관련 헌반변성이 수백만 명의 시력을 앗아가
한때 쌩쌩했던 세상을 흐릿한 어둠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보카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루테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제는 다가오는 실명으로부터 당신을 지켜줄 거의 유일한 방패일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보카도의 지방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지방은 더 어두운 목적을 위해 작동합니다. 다른 음식에 들어있는 필수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을 혈류로 끌어들여 이들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없다면 비타민 D, E, 과 같은 영양소는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쓸모없이 남아 신체의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아보카도는 열쇠와 같으며 이 열쇠가 여는 문이 당신의 노년에 번영할지 쇠약해질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하루에 반 개의 아보카도만 그대로 먹든 갈아서 먹든 발라 먹든 당신과 다가오는 노화 사이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떻게 추가하든 이 소위 기적의 과일은 분명 남은 건강한 삶의 방향을 진정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장수에 대한 해답이 항상 바로 우리 앞에 있었고 무심코 지나치고 잊혀졌던 것은 아닐까요? 이어서 등장하는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에는 특정 섬유질인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의 장내에 유익한 박테리아를 조용히 지원합니다. 또 건강한 마이크로바이옴이 늙어가는 몸을 통해 퍼져나가면서 면역력과 소화를 조용히 강화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전히 몸이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영양소를 유지하는 데 리다. 그러나 사과가 가장 돋보이는 이유는 심장을 보호하는 방법 때문입니다. 펙틴은 소화관 내에서 해로운 콜레스테롤과 물리적으로 결합해 몸이 스스로 완전히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년에 걸쳐 LDL 콜레스테롤을 천천히 그러나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낮춥니다. 또한 사과 속에는 플라보노이드인 케르세틴이 들어있어 끊임없는 미세한 염증과 싸우며 약해지는 심혈관계를 조금 더 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의 씁쓸하다고 할 만한 점은 사과가 달콤함에도 불구하고 혈당이 부드럽게만 상승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이나 당뇨를 가진 사람들이 후기에 경험할 수 있는 위험한 혈당 급등은 전혀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미묘한 보호 효과는 작지만 많은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기에 모든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든 섬유질과 수분의 조합은 자연스럽게 식욕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몸이 조절하기 어려워질 때 체중 관리를 조금 더 존엄하게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거의 언급되지 않는 사실 한 가지, 사과를 먹으면 침 분비를 촉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 충치와 잇몸병을 조용히 예방합니다. 이 모든 이점들은 마치 조용한 위로처럼 느껴지며 몸이 한때 별다른 노력 없이 했던 일을 상기시키고 사과 한 개를 먹는 것 같은 작은 행동이 불가피한 세태를 조금은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부드러운 알림 같습니다. 하루에 사과 한 개처럼 평범한 것이 정말로 질병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정하기 꺼리는 이 보통 과일에 더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섬유도 있습니다. 석류는 가장 먼저 손이 가는 과일은 아닐지 몰라도 그 짙은 붉은 주스는 특히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드문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석류는 지친 심장에 거의 기적과 같은 존재일 수 있으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려 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혈관은 무자비하게 딱딱해지고 심장의 모든 박동에서 생명을 압박하며 혈압을 높이고 매 박동을 더 힘겹게 만듭니다. 석류가 가진 선물은 희귀한 푸니칼라긴에 있는데 이는 독특한 항산화제로서 동맥경화에 관한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동맥 내 산화 스트레스를 3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녹차나 저포도주보다 3배나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자랑하는데 이는 인상적이지만 시간과의 싸움은 멈추지 않습니다. 산화 스트레스가 조용히 쌓여가면서 동맥은 수축되고 염증이 생겨 마치 부식된 배관이 천천히 고장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푸니칼라긴은 이러한 위협을 제거하며 혈액의 흐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도와 진정으로 이길 수 없는 경쟁에서 작은 순간들을 되돌려줍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석류 주스는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을 무려 5%에서 21%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조절하고자 하는 노년층에게 상당한 이점입니다.
석류 주스의 효과는 심혈관 건강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석류 주스는 기억력 및 인지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매일 석류 주스를 마신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언어 기억력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많은 노인들에게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인 기억력 저하와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저작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석류 주스는 이러한 강력한 건강 효과를 제공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농축액을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석류 과일 자체를 통째로 먹으면 식이섬유와 추가 영양소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사에게서 듣기 힘든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매일 많은 양의 석류를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석류씨 반 컵 정도를 먹거나 아침에 순수 석류 주스를 약간만 더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석류는 대부분의 과일보다 당분 함량이 낮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당뇨나 제이염, 당뇨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반드시 첨가당이 없는 100% 석류 주스를 선택하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석류를 정기적으로 섭취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류가 일부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이 고대 과일에는 나이 드는 신체에 그러한 드문 힘을 부여하는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왜 모든 노인들이 매일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걸까? 이 질문의 중심에는 베리류, 특히 블루베리, 라즈베리, 블랙베리가 있다. 노년기의 수명을 늘려주는 과일 목록에서는 항상 최상위에 오르는 이 베리들은 노화의 가장 가혹한 쇠퇴를 막아주는 놀라운 능력으로 거의 독보적이다. 베리류가 가진 진정 놀라운 점은 바로 정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기억력과 예리함이 흔히 흐릿해지기 시작할 때 한 줄기 희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작은 과일들은 선명한 색을 띠는데 이 색은 뇌에 약해지는 신경망을 보호해주는 식물 화합물인 안토시아닌에서 비롯된다. 또 규칙적으로 섭취할 경우 실제로 세월에 무자비한 영향을 늦추어 뇌의 염증을 줄이고 뉴런 간의 소통 방식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신경학 연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블루베리를 2번만 먹은 노인들은 인지 능력, 노화의 시작을 2년 이상 지연시켰는데 이는 젊은 시절의 맑은 정신을 좀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일종의 빌린 시간을 암시한다. 이러한 효과는 베리류가 뇌의 방어벽을 넘어서 되돌릴 수 없는 손실에 앞서 나타나는 산화적 변화를 조용히 막아주는 드문 능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물을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드물고 과학이 실제 희망을 발견했음에도 이는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 자체로 또 다른 슬픔을 남긴다. 이 점은 단순히 사고력을 보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리는 균형감과 협응력에도 직접적이고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런 작은 차이가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는지 혹은 넘어져 심각한 자유의 상실을 겪게 되는지에 갈림길이 됩니다. 베리가 신장에 미치는 효과 역시 그만큼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밝혀진 바와 같이 베리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낮아지고 동맥의 유연성이 좋아지며 염증이 완화됩니다. 이런 이점들은 단순한 이론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심장질환의 위험도 실제로 낮춰줍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리는 드물게 볼 수 있는 섬유질과 특수 화합물의 조합을 통해 식사 후 혈당을 부드럽게 조절해 주어 이미 흔한 당뇨병이 악화되는 원인이 되는 갑작스럽고 해로운 혈당, 치솟음을 노년의 몸에서 막아줍니다. 컵 하나에 거의 8g에 달하는 강력한 섬유질은 소화도 원활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익숙해지는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단 한 컵의 베리라도 간단한 아침 식사에 곁들여 먹거나 스무디로 마셔도 생각이 더 선명해지고 기분이 더 안정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작지만 분명한 에너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온화한 효능은 신선하거나 냉동된 베리에만 해당됩니다. 자주 설탕이 첨가된 건조 베리는 치유가 되어야 할 자리에 텅 빈 단맛만 남깁니다. 이제 노인들을 위한 진정한 생명의 과일 4가지를 소개하려는 시점에서 겉으로는 해로워 보이지 않는 선택이 사실은
섬세한 위험을 안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주 바로 지금 당신의 주방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는 음험한 범죄자를 소개하며 시작해 봅시다. 네 번째, 포도입니다. 겉보기에는 포도가 무해해 보이고 심지어 건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고 달콤하며 상쾌한 맛을 가진 포도는 특히 짙은 색깔의 종류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의 공급원으로 자주 칭송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 겉모습을 벗겨내보면 훨씬 어두운 이면이 드러나는데 특히 노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윤기 나는 껍질 속에는 놀랄 만큼 많은 당분이 농축되어 있고 섬유질이 이 당분의 흡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포도에는 문제 많은 과일당인 과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포도가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컵의 포도에는 무려 23g의 당분이 들어있어 이는 사탕바에서 얻는 당분과 거의 맞먹는 양입니다. 이미 혈당 문제로 고생하는 노인들에게는 이것이 대사장애라는 악몽을 불러옵니다. 섬유질이라는 방패막이 없기 때문에 당분은 혈액으로 곧바로 급격히 흡수되어 혈당과 인슐린 수치의 심각한 급등을 야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은 일시적인 혼란에 그치지 않으며 빠른 체중 증가, 전신염증, 그리고 이형 당뇨병 위험의 급격한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또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비유기농 포도에 남아있을 수 있는 농약 잔유물의 지속적인 존재입니다. 대개 체력이 약해진 노인들은 이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무해해 보이는 포도 껍질조차 큰 보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사과나 배 같은 단단한 과일과 달리 포도는 방어력이 거의 없습니다. 무지해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위장일 뿐입니다. 여기 당신의 텍스트를 약간 다듬어 한국어로 번역한 버전입니다. 여기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포도는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숨겨진 대사 지뢰밭으로 균형 잡힌 에너지, 안정적인 체중, 장기적인 대사 건강을 목표로 하는 장년층에게 특히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야 할 다른 과일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한몸 말린 과일입니다. 특히 아원산염이 첨가된 말린 과일은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영양가 있고 간편해 보일 수 있지만 말린 과일의 진짜 위험성은 극도로 높은 당분 농도입니다. 건조 과정에서 수분이 제거되면 남는 것은 거의 순수한 과일 당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말린 살구 한 줌만 먹어도 신선한 살구 여러 개와 맞먹는 당분을 섭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수분과 섬유질 없이 과다한 과당을 쉽게 먹게 됩니다. 수분과 섬유질은 원래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 이것들이 빠지면 당 섭취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당분 과다 섭취는 당뇨나 인슐린 저항성을 겪는 노인들에게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소량 섭취만으로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2형 당뇨로 진행되거나 기존 혈당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히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것, 그 이상으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날카로운 설탕 득점은 몸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며 전신염증을 유발해 관절염 통증을 악화시키고 정신적 쇠퇴를 앞당기며 면역체계를 더욱 약화시킵니다. 특히 이런 현상은 이미 회복력이 약해진 고령자들에게는 더욱 큰 타격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많은 검과일에는 추가된 아원산염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는 과일의 색을 선명하게 유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위험성을 고려한 조치는 아닙니다. 아원산염에 민감한 사람에게는 그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으며 때로는 위험한 천식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고령층은 노화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이미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위험이 더욱 커집니다. 일반 인구에서 아원산염 민감성은 약 100명 중 1명 정도에 해당하지만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층에서는 그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결국 검과일에 함유된 설탕과 화학 방부제의 결합은 특히 관절염과 싸우는 고령자에게 염증 부담을 누적시키며 이는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과일 그릇에서 마주치는 위험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함정은 익지 않은 바나나입니다. 잘 익어 반점이 있는 바나나는 별탈 없이 영양소를 제공할 수 있지만 덜 익은 바나나는 조용히 몸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익지 않은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 함량이 높아 소장에서 제대로 분해를 않아 잘 익은 과일의 부드러운 당과는 달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에게는 영양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소화기관에 끊임없는 쇠퇴, 느려지는 장운동, 약해지는 효소 생성과 이미 힘겹게 싸우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러한 유형의 저항성 전분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복부에서 끓어오르는 가스, 바이스처럼 죄어오는 고통스러운 팽만감, 그리고 밤새도록 시달리게 하는 복통,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나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억압적인 그림자 아래 살아가는 이들에게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조여오는 질병들, 고통은 단순히 심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일상적인 시련이 되어버린다. 덜 익은 바나나의 위험성은 단순한 불쾌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 분필처럼 떫은 과일은 함께 먹는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흡수하는 신체의 능력을 교묘하게 방해할 수 있다. 소리 없이 일어나는 도둑질처럼 이미 연약한 몸을 영양 결핍이라는 느린 굶주림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이런 위협은 특히 식욕 감소와 약물에 의한 흡수 장애라는 두 가지 적과 이미 힘겹게 싸우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하지만 위험의 뿌리는 더 깊다. 덜 익은 바나나에 들어있는 거칠고 탄닌 성분들은 단순히 입맛을 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관의 력을 실제로 손상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눈에 띄지 않지만 통제가 불가능한 염증이 퍼져나갈 수 있다. 이러한 조용한 손상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덜 익은 바나나는 잘 익은 과일의 풍부한 보호, 항산화제를 함유하지 않아 노인들을 염증 및 신체 노화의 가속화라는 위험에 노출시킨다. 진정한 위험은 여기에 있다. 노인들이 위안을 기대하며 과일을 집어들 때 덜 익은 바나나를 선택하는 것은 숨겨진 해를 초래하는 셈. 첫 한 입이 약해진 몸이 견디기 힘든 이 고통의 연쇄를 불러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과일로 피해야 할 것 중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르는 것은 자몽입니다. 이 위험 목록의 점점에 자리 잡고 있으며 종종 간과되는 과일, 건강에 신경 쓰는 많은 노년층이 신뢰하는 과일이 바로 자몽입니다. 건강 효능과 다이어트에 널리 이용되는 자몽이지만 흔히 쓰이는 약을 복용 중인 노년층에게는 심각하고 때론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은 프라노쿠마린이라는 화학물질 때문인데 이 물질은 14마사라는 장내 효소의 작용을 차단합니다. 이 효소는 약 85가지 중요한 약물을 분해하는 일을 합니다. 14마사가 억제되면 해당 약물들은 혈액 내에 훨씬 더 높은 때로는 독성이 될 수 있는 농도로 남게 됩니다. 즉 일반적인 처방 용량을 복용했을 때도 몸에서 과다 복용한 것처럼 약물이 쌓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크며 복용하는 약물의 종류에 따라 치명적이기도 합니다. 노년층이 자주 복용하는 여러 대표적 약물, 예를 들어 아토르바스타틴, 로바스타틴, 심바스타틴 같은 여러 콜레스테롤 저하제, 니페리핀 등의 일부 칼슘 통로 차단제와 같은 중요한 혈압약, 부스피론 같은 함불안제, 아미오다론과 같은 부정맥 치료제, 일부 항히스타민제와 면역억제제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피토와 같은 스타틴 계열 약물을 복용하면서 자몽 주스를 마실 경우 혈중 약물 농도가 400% 이상까지 치솟아 심각한 근손상과 심부정 같은 부작용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러한 위험이 자몽을 소량만 먹어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일 한 조각이나 주스 한 모금만으로도 위험하고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영양은 섭취 후 최대 72시간 동안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 자몽을 피한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협은 남아있으며 자몽이 너무나 많은 약물, 특히 노인들이 생존을 위해 의존하는 약물의 작용을 방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몽은 우리 블랙리스트 중 가장 위험한 과일로 군림합니다. 그 파괴적인 명성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자몽에 대해 의료진과 상의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안전과 재앙 사이의 경계선입니다. 추측에 기대어 위험을 감수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심해지거나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결과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자몽의 순수한 외관 아래엔 여러분의 건강 전체를 위협할 치명적인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떤 과일이 삶을 지탱하고 어떤 과일이 조용히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실입니다. 아보카도, 사과, 석류, 베리처럼 유익한 과일들은 노화를 늦추고 두뇌를 날카롭게 하며 신체를 강화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부류인 자몽, 건과일, 덜 익은 바나나, 평범해 보이는 포도는 지구력을 빼앗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며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평범해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이들이 가장 교묘한 점은 그 영향이 너무 은밀하게 다가와서 건강이 무너지는 걸 깨닫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 몇 알의 포도나 반 개의 자몽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속에서 일련의 해로운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다가 이미 큰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이를 깨닫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고 의도를 가지고 먹으며 가능하다면 과일을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세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위험한 과일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른 채 무심코 먹은 적이 있나요? 이 영상에서 갑작스럽게 놀라게 한 내용이 있었나요? 이 과일들을 먹은 후에 이상한 증상을 경험했고 이제 그 이유가 조금 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의 사명은 여러분의 몸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